국회의원이라고도 하나의 권력인데 권력을 갖든지 돈을 갖든지 둘 중 하나만 해야지.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보면 국회의원은 별로 적성이 안 맞아 보니까 이건 돈 버는 데는 적성이 맞는 것 같아. 얼마나 잘해서 우리는 손해를 또 마지막에 뭐 많이 봤다네. 돈 번다는 게 돈 버는 것도 별 재주가 없는 것 같아. 벌고 이렇다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그 국회의원 다리를 걸쳐놓고 있으니까 실패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막 전업으로. 아예 전업으로 예. 코인을 하든 뭐 주식을 하든 뭘 하든 하여튼 전업으로 나가야지 국회의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자기는 어차피 당에서 국회의원 됐잖아요. 예. 나를 지켜준 민주당을 위해서도 제가 의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러고 한 10개월 있다가 10개월 있다. 내년 총선에 뭐 심판을 받든지 예. 총선까지 국민이 여론이 안 풀리면 뭐 아예 정치를 그만두든지 하고 뭐 코인 사업으로 나가든지 당에서 조사를 해갖고 대응을 불러다가 야 너 징계 3개월밖에 안 줬으니까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 예. 하고 조사를 해갖고 예. 사실이면 그걸 대소시 넘겨야지. 예. 여야 대표 정치 구단들의 쓴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한판 쓴소리. 자, 먼저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한판 승부 처음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그 이재호 고문님이 계시다고 해서 나오셨다고. 근데 그 저기 박지원 의원이 뭐라 그러겠네. 뭐 구단 함부로 쓴다고. 아닙니다. 두 분 충분히 구단의 호칭이 충분하신 분들이시고, 자, 일단은 이번 주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된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 분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호 상임고문님부터. 자, 윤석열 정부 우리 유인태 총장님부터 유인태 총장님부터 좀 말씀 주시면 이 윤석열 정부 1년 총평을 하시는 거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뭐 지지율이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말해준다. 예. 예. 그래도 그 잘한 거는 하나 칭찬은 할 건 해줘야 되니까. 그럼요. 자유한국당 시절하고 달라진 거는 네. 5.18에만 이번에도 뭐 전 의원 간다고 작년에도 가고. 네. 근데 그때는 뭐 아직까지도 그 시절에 그 당에서는 뭐 북한군이 뭐 침투한 거니 뭐 햇소리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 4.3에 대해서 또 이번에 뭐 조금 햇소리 하는 사람 북쪽에서 뭐 배웠다고 뭐 그런 소리도 있지만 네. 이제 그런 소리 하면 징계까지 받는 정도로 그 당이 변모한 거는 저는 그건 대통령공이라고 봐요. 아하, 평가할 만하다. 그런 그건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예. 이제 잘한 거 하나 말씀하셨으니까. 뭐 나머지는 하도 많아서 뭘 이게 웃을 게 아닌데 사실은. 예. 그리고 제일 심한 거는 예. 이거 일본하고 관계 개선 좋은데 예. 그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예. 뭘 배열 다 안 해주고 저렇게까지 서둘러 써야 되는가. 아하. 뭐 저 그 대목이 사실은 제일 한일 관계 문제. 네, 한일 관계. 아하, 너무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예. 말씀. 네, 자 이재호 고문님 말씀 들으셨는데 뭐 지금 말을 한 대로인데 마이크 가까이. 이 본인은 예. 아주 열심히 뭐 잘하고 뭐 음. 아주 뭐 박력있게 해나가는데 1년을 돌아보면 국민들은 불안하지. 예. 그러니까 5% 6% 맨날 이제 여기 맴도는데 불안한 거고.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엄청 잘한 거지. 엄청 잘한 건데 예. 국민들이 그걸 다 엄청 잘했다고 뭐 별로 이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 아하, 보니까 국민들은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공감을 크게 못하는 것 크게 같다. 못하는 것 같아. 물론 뭐 잘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1년 동안 뭐 전혀 못하기만 했겠어. 예. 응? 보는 데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예. 그러나 국가의 그 국가 산업의 기조가 되는 원전 같은 거 네. 그걸 뭐 복원했다 이런 거는 대충 뭐 잘했다는 거지. 또 그것도 뭐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 뭐 그러나 외교 관계도 뭐 잘했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여론조사를 보면
그 잘 못했다 하는 게 더 높더라고. 예. 한일 관계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본인은 엄청 잘했는데 예. 국민들은 막 불안불안하지. 불안불안하다. 자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생중계된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그 한일 한미 정상 외교 성과를 좀 부각을 하시면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연이틀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그 방역 코로나 방역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부 방역이 정치 방역이었다 이런 말도 했는데 총장님은 이러한 그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원고에 의했던 예. 참모들이 예. 안 해주고 그냥 본인 아니 문재인 정부 뭐 땅값 그래 뛰게 한 거 하고 예.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또 잘못한 게 많잖아요. 예. 근데 방역은 대체적으로 그때 잘했다고 칭찬받은 걸 K 방역. K 방역. 근데 그걸 하필 예를 든 거는 참 그 참모들의 잘못인지 예. 본인의 그런 그 인식의 문제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예. 그건 참 예를 들어도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잘못 들었다. 이재용 의원님. 저도 뭐 그 말은 참모들이나 뭐 저 당에서나 예.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지. 예. 응? 특히 여당 지도부라 하는 건 뭐 멋대로 하니까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그 전 정권을 더구나 취임 1주년 자리에서 잘못이 많았다.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지. 음. 대통령은 근데 뭐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예. 혹시 참모들이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음. 대통령이 그 뭐지않냐고 이야기하냐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대통령 스타일이지. 음. 본인이 앞장서서 뭐 그렇게 하는 거는 글쎄요 좀 우리가 좀 듣기에 좀 그렇더라고. 음. 그 언젠가 한번 예. 지금 총장님. 윤 대통령이 전 정부 이제 저거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어제 얘기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예, 뭐 그랬던 말 있었어요. 기억을 하는데 예, 그래놓고는 뭐 전 정부 탓하면 국민들이 듣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하셨었는데 그래 놓고는 왜 예. 어제 그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렇군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취임 1주년이 된 날에 그 홍준표 시장을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원래는 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좀 대화를 했었지 않는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총장님은 그 야당과의 대화가 없는 대통령의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아니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예. 또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저 원로들도 네. 아마 그 얘기를 많이 한 모양인데. 아하, 이재명 대표 만나라. 그러면 예. 어떻게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음흠. 야당 대표를 저렇게 1년이 되도록 안 만나냐? 안 만나고 국정을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건지 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음흠. 그래서 뭐 제가 하여튼 들은 얘기를 이 방송의 아침 프로에 뉴스쇼에서 예, 네. 거기서 그 제가 들었거든요. 음. 자꾸 만나라니까 나 싫다고 그래 그 소리를 한번 했더니 예. 대통령실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반박을 한번 한 적이 사람 자체가 싫다 뭐 이런 그런 맥락에 취지죠. 예,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근데 말을 했다고 이제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윤 대통령이 이 뒤끝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하. 아이고 그동안 그러니까 요번 전당대회 때 나오려는 거 전부 이거 뭐 이거 저뭐 이거 튀어오면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듯이 두더지 이거 게임 하듯이. 두더지 이거 하듯이 머리 내밀면 때리고. 머리가 올라가면 그거 때립니까? 올라오면 나 쳐내는데 예. 그리고 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사실 그 당이 예. 옛날에 그 삼김 시대 그 제왕적 총재 밑에도 비주류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은 건강해지려면 원래 비주류가 있어야 건강해지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윤 대통령 밑에 비주류는 두더지 잡듯이 다 이걸로 그냥 쳐서 이게 하는 시기고 그 뒤끝이 예. 유승민 의원한테 그 하는 걸 봐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뭐 토론회인가 뭐 왜 후보 토론 때 예. 대선 후보 토론할 때 뭐 그때 뒤끝이 열이 남았다. 속으로 아이고 그 감정을 그냥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 보여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갖고 그럼요. 있고 유승민 대표에게도 갖고 있고. 그렇고 그게 뒤끝이 안 없어지나 봅니다. 이재호 고문님도 같은 진단하시는 겁니까? 그럼 대선 기간이 뒤끝이다. 그거는
그 왜 그러냐고 내가 좀 이렇게 뭐 연구까지는 아니고 예. 내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 검사 출신들이라는 게 음. 남 말 안 듣잖아요. 검사가 뭐 의심해야 돼. 피고인 놓고 뭐 하면 지 말만 아. 해야지 뭐. 피의자와 신문할 때 피의자 말 듣고 뭐 생각을 고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님 무조건 나쁜 놈이다. 니 죄 지었지. 뭐그 죄가 된다. 뭐 이렇게 자기 이야기만 하니까 예. 그 이야기를 근 30년 가까이 한 사람이니까.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뭐 쉽게 남 말 듣고 뭐 이건 습관적으로 잘 안 되게 돼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게 버려야 이제 진짜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으로서 이제 딱 자리가 잡히는데 예. 내가 볼 때는 아직도 그 때를 못 벗은 것 아니냐. 검찰총장으로서의 아. 때를 검사로서의 검사로서의 때를. 음. 그때 뭐 다 잘 나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뭐 잡아놓으려면 잡아놓고 뭐 구형 5년 주려면 5년 주고 뭐 10년 주려면 10년 주고 뭐 멋대로 하니까 구형 5년 줬다고 누가 왜 5년 준다고 따질 사람 있나 뭐. 근데 지금은 정치는 안 그러잖아. 예. 정치는 그럼 뭐 당신이 뭔데 그러나 달려들잖아. 근데 그런 문화를 아직 못 익힌 것 같아. 아, 못 견디신다. 아, 그래서 그 반대 문화를. 의견도 그러니까 반대 의견은 뭐 별 용납을 안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걸 빨리 그걸 버리고 이제 2년 들어가니까 좀 그런 건 좀 버리고 검사 시절에 검사적 문화는 좀 이제 버리고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좀 큰 정치의 문화를 좀 가져야 그래야 야당 대표도 만나고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예. 그건 이재명 대표의 소관이고 대통령으로서 좀 뭐 만나서 뭐 그래야 되는데 뭐 안 하니까 그게 좀 아쉽지. 예. 그 이제 두 분 다 사실 이제 정권의 1인자로 간 대통령들에게 조언을 많이 하는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서 궁금한 건데 지금 어쨌거나 이 대통령도 주변에 뭐 비서실장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언하는 그룹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설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태도도 문제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유인태 총장님.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쓴소리를 아니,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얼마나 뭐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네. 뭐 비슷한 소리 했다가 신문에 가끔 경로했다는 얘기가 아, 예, 예. 윤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러고 뭐, 경로란 단어. 뭐 민주당 같은 소리 한다고 뭐 이런 아, 핀잔을 들었다는 네네네네. 얘기도 흘러나오고 뭐 또 기사에도 좀 나오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뭐 좀 그런 조언을 포기한 거 아닌가. 아하. 그 경로하는 분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럼 뭘 화낼 때는 이야기 안 하는 게 예. 화 깔아앉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화낼 때 이야기를 해야 듣는 사람이 화는 내지만은 남거든. 아하. 돌아서면 한번 생각하게 되겠다. 그런데 아하. 화내면서도 나중에 그렇지. 생각난다. 화낸다고 이야기 안 해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아하. 화낼 때 달려들어야 그때야 뭐 좀 얼굴 붓기고 뭐 기분 나쁘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혼자 생각하면 그 말을 생각하게 되는 거지. 이재호 고문님도 이명박 대통령 화내실 때 그래도 막 쓴소리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뭐 화내고 그러면 아예 나와버리니까 뭐 아, 나오셨어요. 자리에 있다가 뭐 화내면 그러면 혼자 잘 해보시라고. 더 큰 메시지 확 나와버리셨어요, 그럼 그러면? 뭐 그럼 혼자 잘 해보시라고 어차피 뭐. 그렇게 결기 있는 참모가 없구나. 그죠? 윤 대통령이 딱 얘기가 화내 확 나와버리는. 뭐 내 때는 그랬어. 아. 난 뭐 그래도 뭐 내가 좀 욕도 먹고 하긴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나면 예. 그래 이 사람은 성질 급하게 나가긴 왜 나가 뭐 그건 생각했다는 이야기거든. 아, 대통령이. 본인이 예. 그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는 이야기거든. 예. 그렇게 해야지 그냥 화낸다고 뭐냐 하고 있으면 평생 안 고쳐지지. 평생 안 고쳐진다. 안 고쳐지. 윤태 총장님은 얼마 전에 그 국민의힘 그 친윤계 공보모이죠 국민 공감의 특강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한번 불려갔어요. 예, 불려갔는데 야권 인사 중에 처음 특강하신 거라고 하는데 거기서 좀 대통령 쓴소리 좀 하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소리 해봐야 할 사람도 없는데 뭐 입만 아프게. 아 그래도 아니 거기에 뭐
윤재옥이니 뭐 근데 예, 좀 아는 원내대표. 잘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네. 그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인가 초면인데 예, 부산 지역구 좀 의원이죠. 와서 네. 보자고 그래서 그래 제가 흔쾌히 응한 거는 네. 어쨌든 지금 이 선거제도 문제 가지고요 이렇게 저걸 하고 있으니까 예, 정계 개편. 예, 정계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게 뭐 전부 친윤 그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사람들은 선거제도는 현행이 좋고 거기서 공천만 받으면 제일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갔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당신들은 꽃밭에서 됐지만 아하. 험지에서 된 사람들한테도 좀 길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원외위원장들 험지에서 지금 맡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좀 충분히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 선거제도 좀 개편해라.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사실은 하고 싶어서 갔어요. 갔는데 분위기 어떠시던가요? 우리 총장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분위기던가요? 아니면 뭐 웃고 저 얘기할 때만 김기현 대표가 예. 아니 뭐 여긴 들켜서 그렇지 당신은 안 썼냐 그랬더니 전당대 전당대 지금 어떻게 안 쓰고 전당대 전당대 돈 봉투 김기현 대표 당신도 썼지 않수 들키지 않은 거지 않냐? 들키진 않아 그렇지 거기도 막 그러니까 뻔한 거 아니냐? 뭐 뻔한 걸 가지고 그래 아니라고 뭐 받은 사람이 있어 나오라고 저도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예. 그 웃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네 그래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만나면서 한 얘기가 지금 대통령실에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또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말을 듣고 가장 잘 모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현 대통령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총장님은? 정말 정치 모릅니까? 우선 비서실장도 뭐 경제관료 출신이고 김대기 실장. 그 물론 정무수석, 뭐 시민사회 수석 기타 전직 의원이긴 한데 네. 그 어디 잘 그 말이나 잘 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글쎄 아까 대통령 자신이 정치를 모르면서 네. 뭐 이렇게 경로를 한다니 뭐 그 홍준표 대표로서야 예. 뭐 얼마야 한 십몇 년 전에도 당 대표를 했었고 또 저기 몇 년 전 두 번씩이나 한 지금 원로 아니에요? 예. 뭐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그 정도 지적이야. 그 하면은 좀 그 잘 들어이지 뭐 그거 가지고 또 그 안에서 뭐 와글와글 하대요. 그러니까 전부 그 당의 의원들은 예. 대통령이 좀 심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그거 또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심기 경호하기 위해서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보여지대요. 그 정도 저 당의 원로가 그 정도 얘기 못 하고요. 그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참 모양 사납더라고요. 그래서 상임 고문대 해촉됐지 않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그 속 좁다고. 예. 자 이재호 고문님도 해촉될 위기에 있지만 그래도 계속 한 말씀 계속 하시는데 이재호 고문님은 아니 난 대통령실 정치 잘 모릅니까? 나는 뭐 해촉 하려 그러면 내 발로 나간다 그랬으니까. 그날 참 예. 저 불러 그 사람한테 예. 아니 뭐 날 부를 게 아니라 그 이재호 상임고문 같은 분은 당의 애정도 맡은데 그분을 국민공감에 그분을 예. 그 모시지 그랬냐고 예. 그랬더니 아니 조만간 모실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렇군요. 조만간 모시면 가실 거죠, 고문님? 가서 쓴소리 좀 하고 저희 방송에 하신 거 반만 하셔도 정신 번쩍 차릴 텐데. 아니 근데 고모님은 그 예. 민주당으로 가셔야 돼. 민주당에서는 왜 안 부릅니까? 국힘에서 그래도 이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김성회 소장이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대변인 노릇하지 당원의 않았어요. 한 자를 보이는데 예. 대통령실이 지금 그 홍 시장의 많은 말은 지금 우리 유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전적 공감이고 홍준표 대표가 뭐 그 정도 이야기하는 건 뭐 늘 하는 이야기니까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갖고 뭐 또 당이 또 발칵해 갖고 뭐 부글부글 한다 하고 뭐 그러니까 저 당이 한심한 거야. 한심해요. 예. 그 세자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도 뭐 들을 말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예.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정치를 모른다고보다 정치를 못한다는 거지. 모르는 게 아니라 정치를 못한다. 정치를 못한다. 모르는 게 이거지. 아니라 못한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이 정치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뭐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들. 그리고 정치를 못하니까 35%, 2% 뭐 몇 프로 나오지. 예. 아, 정치를 잘하면 뭐 40%, 50% 나오지 지지도가. 예. 그러니까 요즘 뭐 지지도가 30%안 나오니까 또 뭐 여론조사가 뭐 어떻다 뭐 해갖고 또 뭐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 또 법을 이제 만드니 법을 뭐 기관을 만드니 또 조혜진 이러는데 의원이 예. 아이고 참그 한심한 사람들이야.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분이 수치를 믿을 게 아니고 흐름이 흐름. 어쨌든 1년이 됐는데 30%대에 있는 거는 사실 아니야. 이게. 예. 어떤 여론조사 간에. 해도 그러면 아 이거 우리가 참 뭐 우리 딴에는 한다고 하지만 진짜 정치를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 정치 못하는 거죠. 대표적인 협치를 안 하는 것 아니야. 야당과 소통 안 하는 것 아니야. 예. 딱 떨어지는 건데 그걸 뭐 자기네들이 뭐 정치를 잘한다고 우길 수가 있겠어? 아, 거부권이 있는데 뭐하러 협치를 해? 아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협치를 안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다음에 그 입법이 통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입법을 해도 네,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거부권을 얼마나 더 행사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권. 아하.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고 지금처럼 대치를 하면 35%의 지지율은 굳히면서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외교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북한에도 할 소리하고 중국에도 할 소리 한다 생각하시면서 지지는 단단해질 텐데 예. 문제는 사실상 지금 이 당 지도부가 윤석열 지도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전담을 하고 있어서 내년 총선의 저 지지율로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은데 총선까지도 이렇게 아니, 계속 가서 그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저렇게 지금처럼 저렇게 해나가면 예. 뭐 35% 고정 지지는 굳힌다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굳혀지지 않아요. 네. 선거 때 들어가면 고정 지지자들은 뭐 30%, 뭐 여든 야든 30% 내외인데 그거 갖고는 당선이 안 되니까 네. 국회의원도 그러면 선거 때 들어가면 제 불통 이미지가 굳어져 버리면 불통 이미지가 굳어져 버리면 여론이 뜨는 거죠. 떠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거는 절대로 위험한 거고 절대로 지금처럼 저렇게 나가면 아주 위험한 거고 2년차 됐으니까 예. 뭐 1년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진짜 소통하고 협치하고 또 야당에도 먼저 손도 내밀고 그래야지. 그리고 세상에 대통령이 한일 일본 가서 그렇게 뭐 얼마나 국익을 살렸다고 그래요. 본인이 또 미국 가서 뭐 정상회담하고 무슨 북핵 문제 대응에 공동선언 문서 NC 워싱턴 선언. 예. 워싱턴 선언이라 하나 뭐 그 했으면 예. 돌아오잖아요. 예. 그걸 웬만한 지도자 같으면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어서도 야당 대표. 야당 지도부를 부릅니다. 불러서 아하. 귀국 보고회를 합니다. 아하. 내가 미국에 갔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뭐 국내에서는 이런 비판 기사도 있지만 사실이 이런 겁니다 하고 예. 설명 쫙 해서 저녁도 같이 먹고 음흠. 이렇게 하거든. 예. 일본 갔다 와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게 정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야당도 뭐라고 해사타도 그 대통령 불러다가 뭐 저녁까지 뭐 이야기 쫙 들어보니까 그것도 뭐 일리가 있네. 일리가 있네.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싸움이 좀 줄어들잖아요. 예. 말도 좀 덜 거칠어지고. 그런데 외국을 일본 갔다 오나 미국 갔다 온 어디 갔다 온 와갖고는 아예 야당도 부르지도 않고 여당 지도부 맨날 뭐 보나마나 사람들 불러다가 뭐 밥이나 같이 먹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나마나한 사람들은 아니고 일단 그래도 여당 지도부도 만나시긴 해야죠. 만나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야당이 저렇게 그냥 또아리 들고 앉아서 그냥 반대 싸니까 예. 내가 갔다 와서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도 해줘야 되는데. 그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하고 안 그러면 야당 지도부만 만나기가 좀 그러면 여야 지도부를 같이 불러서, 만나면 같이 설명하고 3당 지도부 다 오너라 뭐 저희 당도 끼워주고 다 오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수준이 없잖아. 나는 이번에 미국 갔다 와서 뭐 가서 영어 연설도 유창하게 잘했다 그러고 아메리칸 파이 아메리칸 파이도 뭐 불렀다 그래서 전 세계가 박수 쳤다 그러고 그러니까 상당히 업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번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야당 지도부 불러서 좀 뭐 그동안 격조했지만 그래도 좀 도웁시다. 좀 이게 하겠구나. 그런데 그게 없어. 뭐 여당 지도부 몇점 불러다 먹기를 내가 할 때 야 이거 참 이상하게 돌아가네. 나 좀
이상하게 속으로 그랬어. 속으로. 그래서 또 내가 뭐라 그러면 뭐저 이재원 맨날 반대만 한다 그러고 해서 나는 자, 윤태 총장님. 입이 아프실 때도 됐는데 지치지 않고 계속 꺾이지 않는 마음. 네. 해봐야 이제 헛소리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뭐 아이고 이 나이에 뭐 그 소리도 안 하면 뭐 내가 무슨 소리 하겠냐 그러면 예. 좋다 뭐 됐든 그래서 이제 말든 뭐. 당에서는 이제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태영호 의원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를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은 징계 윤리위 전에 사퇴를 해서 3개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는데 요 징계는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우리 유인태 사무총장님은 다른 당 얘기긴 합니다만. 남의 당 얘기니까 그건 먼저 이쪽에서. 예, 자 이재호 고문님 어떻게 봐요? 당 징계 수위 적절했습니까? 나는 내 생각에는 예. 이번에 그러니까 본인들 내용에 관계없이 징계만 두고 보면 난 적절했다고 봐. 왜냐 그래요? 그러면 아하. 김재원 최고 저거는 저런 사람 국회의원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니까 아하. 국회의원을 안 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아하. 그럼 내년 총선까지 못 당원 나오게. 정지해버리면 원천적으로 이게 출마를 못 하잖아요. 예. 그건 됐고 됐고. 그뭐 1년이나 2년 그뭐 됐고 그렇다고 뭐 국회의원 출마 못하게 하면 되는 거지 뭐 탈당시키거나 뭐 제명시키거나 뭐 뻔한 거잖아요. 그거는. 예. 난 그건 뭐 적절해 보고 태영호 최고도 태영호 최고는 이게 좀 그 내용은 좀 그 뭐 좀 골잡은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알아서 최고인지를 그만뒀잖아요. 예. 최고인지를 그만뒀고 또 당에서도 최고인 그만두면 뭐 적당히 뭐 선책했다 이런 소리도 했고 하니까 그리고 또 태영호 최고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탈북자잖아요. 아하. 이게 이 정치적 의미가 있잖아요. 저 북한에서 내려와서 국회의원까지 하고 여당의 최고위원까지 했는데 이게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뭐 최고위원 되자마자 뭐 2달도 안 돼서 내리친다. 쳤다 이러면 이게 외부적으로 비치는 게 탈북자들도 비치는 게 이게 좀 별로 뭐야 안 좋지 않냐. 아하.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일단 그만뒀으니까 최고위원 그만뒀으니까 적절하게 막 3개월. 반성할 기회를 해서 막 3개월 이렇게 주는 것이 아마 적절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예. 정치를 볼 때. 네. 근데 뭐 그게 뭐 너무 약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런 데로 근거가 있겠지만은 내 정치 상식으로 볼 때는 막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는 난 그렇게 봐요. 네, 유인태 총장님.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네네. 저는 이준석 대표 징계 때 양도구역 그렇고, 1년. 저 김재원 그 최고는 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사이고. 네네.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5.18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건데 아하. 말한 걸 가지고 아하. 무슨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나는 그 자체는 부정적이에요. 아하. 그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표현의 자유가 있고 또 그 사람은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을 자기 전당대회 때 뭐 신세점 진 사람 찾아가서 또 뭐 장단 우파를 맞추느라고 통일했다. 조금 뭐 우파를 오바가 통일했다. 약간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몰라도 저게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건가 어떻게 보자면 정광 목사가 보수파를 통일했다는 게 뭐가 큰 죄인가? 그래요. 근데 다만 이번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진목 수석이 전혀 공짜도 안 꺼냈는데 공천에 공짜도 안 꺼냈는데 그랬는데 저랬다고 한다면 저거는 중죄예요. 그렇잖아요. 하지도 않은 대통령의 정무수석이 그걸 팔아가지고 했다고 한 거는 그 또 아니라고 그럼 아닌데 왜 와서 그러면 집 보좌관들한테 또 떠벌렸다가 또 왜 들키기는 예? 그게 준 해악은 큰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만약에 징계 사유가 된다 그러면 저건 사실이 아니라고 암만 자기가 이게 내가 없는 얘기를 했다 손치더라도 저거는 큰 죄다. 저는 큰 죄고 뭐 김재원 의원 정도는 사실은 경고 앞으로 좀 말 조심해라. 지도부에 있으면 그 가서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표 떨어지는 소리 좀 그만해라 하고 경고 한 번 받을 정도의 사안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태영호 의원의 징계를 살살 받은 거는 이진복 수석이 그런 말을 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 말을
아니라고 한다고 그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재용 고모님은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 이진복 수석이 공천 관련 얘기를 했다, 안 했다? 했지. 그거 누가 봐도 우리 했다고 보지. 그걸 안 했다고. 너무 특정해서 말씀하시면 정말 해촉되실 건데. 정말 그 구문. 그렇죠. 또 해촉되면 또. 누가 봐도 태영호가 세 젊은 애도 아니고. 예. 그래도 했을 것이다. 했을 북한에서 것이다. 젊어서 교육받았는 사람인데. 대통령 정무수석이 권력이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줄 북한에서 겪어봤을 텐데. 예. 너도 대통령하고 정무수석 끌고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또 거짓말도 그 말이 되나 그거는 그 행위 자체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누가 봐도 그건 이진복 수석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말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그게 추론이다. 합리적이지. 합리적인 추론인데 예. 그래서 내 주장은 예. 징행 징계고 예. 그건 나는 당이 조사해야 된다 그야. 아하. 당이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갖고 예. 이진복 의원이 대영호 최고인데 이야기를 한 것이 진짜냐 가짜냐 아하. 이건 조사를 해갖고 예. 진짜로 그러면 이진복 사표 받아야지. 그건 대통령실에서 감찰해야 되는 대상이지 않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당에서 조사를 해갖고 대영호 불러다가 야 너 징계 3개월밖에 안 줬으니까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 예. 하고 조사를 해갖고 예. 사실이면 그걸 아니, 대통령실 넘겨야지.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그런다고 솔직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 줄이를 틀어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주기를 튼다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당신이 만약에 정말로 당신 말대로 거짓말한 거라면 이건 중징계 사유이기 때문에 당신 공천이고 당이고 다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실은 사실이었는데요.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힘 지도부에서 예. 그렇게 쫄 사람이 누가 있어? 아하. 그런 말 나올까봐 사실이라는 말 나올까봐 야 막 없다 해라 막 이렇게 할 사람들이지. 줄이를 틀 사람이 그 없군요. 줄이를 줄이를 트는 틀어라. 줄이도 막을 사람들이 트는 줄이도 막을 사람들.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걱정은 그러니까 이진복 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 한 사람만 만나서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겠냐는 거죠. 그분이 뭐 말했다고 지금 의심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다른 의원들과 사이에서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게 정말로 굉장히 큰 불안 요소가 국민의 힘으로서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예. 국민의힘이라는 게 그 요즘 그 시중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 보고 별명이 하나 있어. 별명이요? 예, 용머리. 용머리. 예, 용머리. 아. 머리는 온통 용산만 가야 돼. 머리가 예. 머리는 막 용산만 가 있으니까 예. 생각은 다 용산에만 가 있는 거야. 아하. 그래서 저 용머리들 간다 그런다는 거 아니요. 저 국민 국회의원 지나가면 저 용머리 간다 그렇게 어디서 말한다는 들으셨어요? 저는 건데.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저렇게 용산만 쳐다보고 있다가 예. 용산에 무슨 일이 생기면 선거를 어떻게 하려 그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참 불안한 거예요. 이재용 고문이 얼른 가서 당에 특강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우리 유인태 총장님 이어서 다음 특강 주자는 이재용 고문이 하시는 걸로. 제가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 가서도 예.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얘기를 예. 한참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예. 그 사람들이 저를 모르고 초대 정무수석이라는데 유일 정무수석이에요. 아. 노무현 대통령 저 1년 하고 나 정무수석 자리를 없애버렸어요. 아하. 그때 얘기를 내가 좀 그쪽에 한 거는 네. 지금 대통령실하고 이 여당의 들으라. 관계가 저렇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일부러 노무현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없앤 이유가 예. 우선 돈이 없어. 예산이 대통령한테 청와대. 이게 한 800억인가 아하. 특교세가 나온 거 가지고 선심 쓰고 음. 정무수석이 야당 의원 만나면 우리 지역의 예산 뭐 조금 뭐 좀 도와달라 그러면 그것도 해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네네. 그걸 싹 없앴어요. 아하. 그래서 어디 그때 평창에 뭐 수해 나니까 거기 지원금으로 다 보내버렸어 대통령. 그 돈도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권은 누가 좀 뭐 비리로 걸리면은 예. 좀 덮어줄 힘은 있을 거야. 아, 내 짐작컨대. 이거는 우리 총장님의 추론입니다. 물론. 예. 근데 우리 때는 아시다시피 검사와의 대화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뭐 그 말 꺼냈다가 예. 그러니까 막 가자는 노 거죠. 대통령이 저한테 한 얘기야. 뭐 예. 그런 걸 그런 그 비리 첩보나 이런 걸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해결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하. 그러니 저보고 국회는 아예 내각한테 맡기겠다. 아하. 장관들은 예산이 있다. 아하. 그러면 뭐 우리 동네 뭐 학교 짓는데 뭐 좀 해주셔 또 뭐 해주셔.
그러니까 장관들한테 국회 맡기는 게 낫지. 그래서 아예 정무수석을 없앤 겁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지금 이건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이미 김기현 대표가 존재감이 없는 게 예. 그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다 치른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내년 공천도 의원들이 지금 김기현 대표 쳐다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 용머리가 다 된 것이. 예. 아, 그렇군요. 아, 너무 재밌는데요. 아이, 잠깐 그게- 전에 쉬었다가 같아요. 이게 예. 저 이명박 대통령 때 안상수, 홍준표가 이제 네. 당에서 대표를 어허. 했잖아. 예, 예. 이 친구들이 얼마나 별나게 하는지 어? 아침 저녁으로 전화한 게 대통령실에. 아하. 그리고 전화를 매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예. 딴 일도 있거든. 예, 예. 그러자 어쩌다 못 받아. 그러면 말이야 대통령 여당 대표 전화도 안 받는다고 막 입이냐. 그럼 아. 대통령 내한테 전화가 와. 아하. 아이 저 안상수 대표 좀 만나보라고 뭐 할 아. 소리가 있냐고. 아하. 근데 여당 대표 만나고 와라. 그래 내가 상수인데 야 상수야 니 뭔 소리냐? 니 뭐 아침에 저한테 전화했다며. 예. 그래 야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야 대통령 맨날 네 전화만 기다리냐? 딴 일이 바빴겠지. 아. 예? 그래 할 이야기 뭐야? 야 당장 만나야 되겠다 그야. 아. 근데 대통령도 그러지. 아니 안상수가 내한테 말 안 하고 당장 대통령 만나야 되겠다니까. 예. 오늘 저녁 일정 비우십시오. 내가 그러지. 그러면 그래. 그럼 저녁 일정 비우고 이제 안 가요. 불러다. 그럼 너또뭐 별소리 다 한 거지. 얘기 다 들어. 이렇게 당과 대통령 사이는 이래야 되는 거라고. 아하. 그래서 그렇게 당 대표들이 편하게 대통령 전화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예. 아니 당 대표라는 게 막 이러면 이게 집구석이 되냐고. 용머리가 돼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 쓴소리 여기까지 듣고요. 잠깐 쉬었다 갑니다. 네, CBS 라디오 한판 승부 함께 오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상민 의원이 빈자리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께서 너무나 잘 채워주고 계십니다. 자, 이재용 의원님 어떠세요? 우리 유인태 사무총장 계신 게 좀 편하십니까? 원래 오늘 이상민 예. 의원이 오늘 대전 일이 있어서 못 한다고 그래서 네네. 나는 속으로 참 잘 됐다. 막 쉬어야 되겠다. 음. 그런데 내 혼자라도 해야 된다고 잠깐 그래서 그러면 혼자는 못 한다. 나 유인태 총장인데 연락해봐라. 그러니까 유인태 총장이 전화를 놓고 나가버려 갖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래 하여튼 뭐 계속 전화해봐라. 뭐 집엔 들어오겠지. 예. 그래서 유인태 밤 총장님께다. 늦었는데 전화 왔더라고. 유인태 총장 연락. 너무 좋습니다. 우리 유인태 총장님. 자, 여기서 민주당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자, 김남국 의원 뉴스 많이 보셨죠, 네. 총장님? 어떻게 김남국 의원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근데 우선 나 요새 지방에 좀 갔다 오느라고 예, 제대로 뭐 신문도 못 보고 예. 뭐 접하진 못했어요. 근데 예. 그리고 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아하. 왜 저기에 저렇게들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예. 뭐 어쨌든 간에 어제 그제 뭐 이런 신문 좀 들춰보고 하니까 예. 보도된 게 사실이라 그러면 음. 이제 그 친구도 정치 인생은 잘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정치 인생을 들더라고요. 마무리해야 된다. 뭐 어떻게 더 하겠어요. 저래 놓고 아니 뭐 그 중요한 청문회 중에도 뭐 투자를 하고 코인을 뭐 했다. 뭐 국회 어쨌다고 상임위 중에서도 뭐 했다. 글쎄 그걸 우선 그거 가지고 더 뭐 다음 차기의 공천이고 또 설사 받는다 해도 그 나가서 되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제 좀 당분간 자숙하면서 아하. 뭐 혹시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예. 뭐 좀 그 후에 또 어떻게 좀 재기할 기회가 오면은 오는 거 국민들이 기회를 주면 예. 일단은 좀 잘 접을 생각을 좀 하는 게 접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차기 총선은 포기하는 불출마 선언을 하고 뭐 그렇게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지금 나온 사안을 보고 뭐 현역 의원 자진 사퇴는 아니고 그것까지도 멋있게 하면은 예. 오히려 다음에 미래가 있을 뭐 좀 것이다. 미래라도 좀 보지 않을까 보도된 걸 보면은 예. 그거 참 예. 뭐 수십억 원대 코인을 글쎄. 했다. 그리고 뭐 이게 거래 내역도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뭐 상임위 중간에 했다 해서 사진까지 막 지금 언론들이 막 하고 있는데 저 이태원 참사 예. 그거 따지는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자리가 그 사진이 찍혔더라고. 그 나가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네, 이재용 의원님. 나는 세 가지 이유로
김남국 의원 당장 의원직을 그만둬야 된다고 봐. 아, 사퇴해야 된다. 의원직을 아. 사퇴하고 그만둬야 된다. 예, 예. 세 가지. 예. 첫째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근무 중에 무슨 그걸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를 한다든지 청문회를 한다든지 이게 예. 국회의원으로 최고의 임무인데 어허. 아이고 근무 중에 그래 그걸 두드리고 앉았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이거는- 이제 했겠죠. 그러니까 근무 중에 이거는 일종의 근무지 이탈이야 그거는. 아하.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원이 있을 수 없는 있을 이야기야. 수 없는 얘기다. 첫째 이유고. 첫째.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해. 아하. 거짓말을 지금까지 한 사건이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한 말 중에 말한 것마다 또 그게 또 아닌 게 또 터지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래도 자기가 뭐 잘못했으면 좀 정직하게 해명을 해야지. 숨기지 말고 뭐 남겨놓지 말고 한꺼번에 다 드러내 갖고 막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은 부분들 또 계속 드러나고 아.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든지 해야지. 예. 뭐 알만 하면 내놓고 또 모를만 하면 감췄다가 또 터지면 또 이건 국회의원이 정직하지 못하지. 거짓말 너무 많이 하지. 그게 두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세 번째 세 이유는 번째는? 돈 벌러 나가야지. 아, 돈 벌러 나가라. 국회의원 자리는 돈 버는 자리가 아니잖아. 아, 어? 그렇죠. 국회의원이라고도 하나의 권력인데 권력을 갖든지 돈을 갖든지 둘 중 하나만 해야지.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보면 국회의원은 별로 적성이 안 맞아 보니까 이건 돈 버는 데는 적성이 맞는 것 같아. 아. 얼마나 잘해서 우리는 손해를 또 마지막에 뭐 많이 봤다대. 돈 그러니까 번다는 게 돈 버는 것도 별로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벌고 이렇다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그 국회의원 다리를 걸쳐놓고 있으니까 실패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막 전업으로. 아예 전업으로 예. 코인을 하든 뭐 주식을 하든 뭘 하든 하여튼 전업으로 나가야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자기는 예. 어차피 당에서 국회의원 됐잖아요. 예. 나를 시켜준 민주당을 위해서도 제가 의원직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러고 한 10개월 있다가 10개월 있다. 내년 총선에 뭐 심판을 받든지 예. 총선까지 국민이 여론이 안 풀리면 뭐 아예 정치를 그만두든지 하고 뭐 코인 사업으로 나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코인 사업 나가라. 응. 아니 근데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돼. 아. 예, 진 작가님. 국회의원이 아닌 이상 코인 사업도 못 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렇죠. 국회의원은 배경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수천에서 수만 쪽에 달하는 해명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은 좀 억울하다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공령님? 아니 그러니까 저도 뭐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예, 뭐 코인이나 무엇인가 뭐 이렇게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코인이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 드러난 보도된 것만 봐도 사실이라고 그러면 깨끗이 이럴 때는 아하. 빨리 접고 빨리 줘봐라. 자기 총선은 내가 이제 그러고 본인의 그 태도 뭐 자숙하고 하는 태도 여하에 따라서 예. 다 미래라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아하. 근데 여기서 구질구질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예. 더 버림받는다고. 그러니까 물론 진상조사단의 하여튼 그 진상조사 결과는 한번 그 보긴 봐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근데 또 지금 계속 나오는 소리는 뭐냐면 김남국 의원이 이제 위믹스 코인뿐 아니라 다른 그 플레이 투원, P2E 코인도 보유했다 이런 보도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였던 시절에 이 플레이 투원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국회 로비까지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해야 된다. 국회의원은 여야 모두 지금 가상화폐 보유한 거 다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건 막 해야 된다고 봐요. 아 여야 모두 여야 모두 다 이 기회에 이 기회에. 여야 모두 전수조사하고 가상화폐인가 뭐 코인인가 뭘로 돈 번 거 있으면 재산 신고하고 그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예. 지금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처신을 하니까 예. 시중엔 온갖 연비어가 다 도는 거예요. 아하. 저 돈이 어디서 나왔다, 뭐 어디 대선 어디서 자금이 나왔다, 왔다, 뭐 어디 누구의 부탁을 받고 어디가 로비를 했다, 뭐 이렇게 아하. 온갖 뭐 아주 그야말로 그냥 아주 그 허황한 연비가 많이 도니까 나는 김남국 의원이 이번 이때 예. 정리해놓고 하면 조사를 받더니 뭐 하면 다 민주당이라도 좀 덜 궁지에 몰리는데 아하. 우리 김성애 소장에 가서 이야기 좀 하세요. 사퇴해라. 그 의원직을 사퇴해라. 한반 승부에 갔더니 예. 두 유인태 사무총장님과 꼰대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네, 어른들 말씀 드린 대로 잘 정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이 내년 이제 공천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후보자를 부적격자 기준에서 삭제하는 공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이재명 대표 구학이라는 비판과 함께 또 조국 전 장관 출마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유인태 총장님께서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당의 이 공천 룰 관련해서. 글쎄, 아니 물론 지금 우리 사실 사법부에 대한 좀 신뢰도 예전만 같이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일리가 없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은 예, 그러고 예를 들어 지금 임종석 의원 같은 경우 나중에 그 무죄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하, 그때 의혹이 불거진 걸로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아하. 한 적이 있었어요. 의혹만으로도. 나중에 그 그때 자기 보좌진의 의혹이었는데 글쎄 보좌진이 예, 뭐 예. 이렇게 본인은 했는데 이름도 아니었는데 그- 결국은 그- 출마를 못했죠. 본인이 그걸 저기 그 뭐 사무총장인가 뭐 이렇게 다 사퇴하고 그냥 예, 불출마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 근데 어쨌든 자꾸 저런 거를 예. 고치면 바꾸는 건 난 그 이상하다. 고치는 건 그 이상하다. 의심받을 자꾸- 수 있고. 자꾸 저런 소리가 오해를 받을 짓을 자꾸 왜 하는지 민주당은 근데 부적격 대상 심사 대상을 중대한 비리가 인정되는 자로 포괄적 규정해서 오히려 더 강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강화한 거 맞습니까 이재호 고문님? 강화 안 한 거지. 빼는데 뭐 강화를 해. 아 강화 안 한 겁니까? 강화하려면 자꾸 넣어야 되는데 이건 빼는데 뭘 강화. 포괄적으로 해서 이제 그 처리 대상을 그건 많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아하. 아예 그런 게 없었는데 예. 처음 만든다 그러면 음. 뭐 우리는 대법에서 판결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뭐 한다 이렇게 하면 뭐 그것도 말은 안 되지만은 그러나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지만은 예. 있는 거 아니요. 그것도 가장 개혁적인 공천을 한다 그래서 가장 투명한 공천을 한다 그래서 음. 1심이든 2심이든 유죄를 받으면 음. 공천에서 안 된다 하는 걸로 당연히 돼 있는 것 아니요. 음. 그 돼 있는 걸 뺀다니까. 예. 개정했죠. 그걸 없앤다고 하니까 마침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당 대표잖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건 딱 지적하게 돼 있지. 예. 아, 게다가 1심은 또 안 뭐, 나왔습니다만. 예. 또 뭐 조국이라든지 뭐 또 골치 아픈 사람들 그거 다 걸리는 거 아니야. 기동민부터 앞으로 또 여러 의원들이 앞으로 송영길이도 또 뭐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민주당이 골치 아픈 사람들은 다 걸려 있는데 예. 그걸 빼고 출마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공천하기 위한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지 충분히 의심이 아니라 뭐 사실이지. 예? 그러니까 그건 옳지 않지. 옳지 그건 않다. 민주당 표 떨어지는 일이지. 이런 가운데 이제 조국 전 장관 출마설이 나오는데요. 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따님 그 조민 씨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요. 아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꾸준히 막 얘기가 나오고 심평 전 교수 같은 경우도 계속 또 조국 전 장관 얘기까지 양반 하는데. 얘기는 뭐 뒤다도 아니 박지원 원장도 그렇게 예? 박지원 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국 출마설. 그 양반도 본인이 뭐 받으려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그 맞습니다. 아 박지원 장관은 내가 보니까 아 본인이 나가시려고 하시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요새 뭐 하여튼 방송에서 하는 거 보면 되게 나가고 싶은 뭐 공천 받고 싶은 모양이다 하는 느낌을 주시더만 아하. 구단께서.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여러 설에도 불구하고는 출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 제 상식으로 나오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돼요. 아하 예. 총장님 아니, 그렇죠. 나오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간다. 네. 뭐 일설에는 뭐 본인은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그럼 어제까지 설일 수 있고. 그런데 오늘 아니 뭐- 본인이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죠. 아 입장을 정리 안 그렇죠. 하고 있다. 오늘 누가 뭐 말했던데 네. 정치인 이전에 인간이 돼야지. 인간이 돼야지. 음. 지금 조국에 다시 국회의원 나겠다 하면 음. 그 사람이 그게 되겠어? 그래서 저는 그 저기 요번에 이 네. 선거제도가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가 되면 예. 조국 그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거기도 하나 당을 만들어 심판을 한번 받아 보는 거야 뭐 자유죠. 근데 이제 이 제도 하에서 따로 나가서 만들진 않겠지. 아하.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번에 좀 다당제가 가능한 친박 신당처럼 저 선거제도가 돼서 조국 신당을 만들어라. 저쪽 당도 제가 그날 거기 가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개혁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예. 친윤들하고 한번 민심의 바다에서 한번 심판 받아보고 민주당도
뭐 개딸들하고 예. 수박들하고 좀 따로따로 당해가지고 아하. 좀 심판을 받아보고 아하. 그래야 우리 정치가 발전한다고 전 믿는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고모님은 이 생각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건 뭐 맞는 생각. 개딸하고 소딸하고 갈라서 가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게 나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조국 장관이 뭐 국회의원 또 출마했다, 뭐 딸이 출마했다. 음. 이거는 음. 그거는 진짜 아주 인간의 윤리라든지 인간의 도덕 이걸 아주 그냥 진흙탕에 처박는 거기 때문에 난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 일단 딸은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조국 교수도 그렇고 둘 다 얘기를 하지 않는데 옆에서 물어봤는데 너 왜 대답 안 하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나는 안 나올리라고 봐. 네,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 나오면 그리고 사람이 아니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두 분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